네, 요즘 비트코인 장세가 무섭습니다. 3만 달러를 찍고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일단은 28,000달러까지 찍고 현재가가 31,000달러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1,50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제닛 옐런에 대해 이번 하락세의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박상기의 난이라고 해서 규제라기보다 어느 정도 악랄하게 제재하자마자 이 비트코인의 원화 가격이 거의 바닥을 기어갈 만큼 가격이 떨어진 기억이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이 기사에서는 제닛 옐런이 그리고 말한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자금 세탁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6번부터 봐주시면 되는데 내용이 여기가 질문이고 여기가 보이시듯이 앤서 답변입니다. 그래서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그리고 디지털 크립토 커런시 이러한 놈들은 금융적인 거래를 제공해 준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은 미국과 그리고 동맹국에 대해서 potential benefits 이득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익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미국의 이득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CBDC 같은 경우가 해당하겠죠. 그래서 질문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 부분이 옐런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크립토 커런시의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at the same time 보이시죠? 우리는 이러한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들이 불법 자금 조달과 머니 라운더링, 그러니까 자금 세탁이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자금 세탁입니다. 이 자금 세탁으로 운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문에 대해서 질문과 이 답변을 자세히 보신다면, 답변만 보신다면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것만 보고 또 이것에 주의를 해서 하락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락할 수 있는 명분은 전부 준비된 상태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니 패닉셀이 나온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조차도 조금은 빗나간 포인트가 이제 제가 3만 달러라고 해서 이 3만 달러에 대한 하락 포인트를 아이디어로 드렸는데, 이 부분이 3만 달러까지는 가정을 한 부분이었는데 이에 대비해서 하락이 조금 가중돼서 28,000까지 28K까지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은 많으실 거로 예상을 하는데 누구든지 이러한 장에서는 물릴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후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사실 무조건 존버하지 마시고 또 쌍바닥으로도 보지 마세요. 사실 지금 차트를 땡겨 보면은 트리플 바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고점에서 트리플 바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바닥으로 의식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추세선 이탈로 인해서 현재 추세는 깨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없고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즉 우리가 진행을 했었던 이 매수만 하면 됐었던 그러한 추세는 사실 불가능해지는 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시황에서, 그러니까 뒷부분 시황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뉴스로 돌아와서 이 뉴스에는 앞으로 시행될 규제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규제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우리는 자금 세탁과 돈 세탁을 발견해서 어떠하게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만약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 연준 이사회랑 협력을 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는 그레이스케일의 신규 트러스트 상품 안내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조정 시기에 크게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리고 마나,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LPT, 테조스 이렇게 4개의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여기에 체인링크와 파일 코인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차후 천천히 관찰하면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4개의 코인들을 상장을 하였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벳, 마나 그리고 테조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이 그러니까 급반등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대비를 해서 다른 코인들은 대부분 조정장에 그리고 그 다음이 리플인데, 리플이 사전재판 컨퍼런스가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코인데이스크에 올라온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사실 다 읽어보았는데 알맹이가 그렇게 좋은 건 없고 사실 내용으로 리플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이런 기사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사들은 제가 거르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오는 뉴스들에 대해서 리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기사들은 최대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셔도 되고 일단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에 관한 뉴스 다음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기사네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거기서 나왔던 업데이트 시황이나 진척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듯이 EIP1559로 전통적인 채굴 결제 방식을 뒤집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 이더리움이라는 놈은 가스 비용이라는 변수가 항상 이더리움을 괴롭혔었습니다. 참고로 이 EIP1559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수수료에 관한 이슈를 해결하는 업데이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비용을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드포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크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정되어 있던 2월 3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뒤로 딜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이더리움이 항상 그래왔기 때문이고 이게 사실 악재는 아니고 이 채굴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더리움 2.0이 완성이 된다면 이런 업데이트들은 사실 채굴자한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더리움 2.0이 완성이 된다면 사실 채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이후로는 POS, 이 지분증명이 되겠죠.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EIP159부터 이더리움 2.0까지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알트코인 1등으로 군림을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변수가 되는 것은 이러한 패치들이 이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만 말하면 대부분의 패치는 이 패치 전까지는 가격의 상승을 불러줬고 그 이후부터 좀 약간 하락하고 조정을 주는 그런 형태를 띈다는 것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시황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31,30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상승세가 깨지는 그 추세선이 이 초록색 추세선이 이탈이 된다면 추세가 깨진다고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깨진 것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이탈하면서 상승 추세가 깨졌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탈을 했으니까 상승 추세의 종료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고 따라서 앞으로의 장, 이 이후부터의 장은 여기서 더 큰 조정에 들어가냐 또는 횡보인지 이 결정을 하는 시기로 이 횡보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표시해드린 36,000과 30,000달러 또는 28,000까지도 볼 수도 있지만 36,000과 30,000달러의 횡보 이 횡보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전 시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었다면 크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사실 이 추세선 이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장기 조정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장은 이 하단 박스권 이 구역에서 횡보를 한다는 아이디어를 모아 주시고 만약에 상승이 없이 사실 하단 부분에서 횡보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조정이 힘들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장을 겪어본 적이 없으셔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손절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위치에서는 포지션은 일부분 손절이 되어서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대처를 했어야 하는 장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참고로 이 물타기를 진행을 안 하니까 손절을 진행한다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물리고 어떤 포지션에서 물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크게 물렸다면 일부는 손절하는 장이 맞습니다. 네, 일단은 장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드리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비트는 이후 장이 급변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장에서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평경장 톡방 나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장흐름 프리미엄 칼럼 통해서 받아가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